사람의 마음은 왜 항상 제일 원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시험을 만나는 걸까요? 화려한 날들 8화는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지혁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파탄 이후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친구 성재에게서도 등을 돌린 채 그는 겨우겨우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임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손끝으로 도면을 그릴 때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절교를 선언하던 날 차갑게 등을 돌리던 그 눈빛이 자꾸만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지혁은 은호에게 대학 시절부터 줄곧 그녀를 후배로만 대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넌 나랑 안 맞아. 우린 안 어울려.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은호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는 걸 지혁도 알고 있었지만 후회한다는 말을 차마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사무소 소장이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외부 건축사 한 명이랑 같이 해야 해. 프리랜서긴 한데 실력은 괜찮아. 네가 같이 맡아줘. 그렇게 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한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은 대형 건축사무소에서 경력을 쌓다가 독립한 젊은 건축사였는데 독립 초반이라 아직 기반이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건데요. 처음 만났을 때 소영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혁 씨 실력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지혁은 겉으론 담담하게 대했지만 속으론 미묘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직 은호와의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여자가 곁을 맴도는 게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소영은 자주 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계를 조금 더 다듬을게요. 현장 경험은 지혁 씨가 많으시니까 의견 좀 주세요. 그렇게 일 때문에 시작된 대화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은호였습니다. 카페 창고 옆에 마련된 작은 작업 공간에서 지혁이 소영과 함께 도면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몇 번 목격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배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저 여자랑 같이 있는 걸까? 도면을 설명하며 웃는 지혁의 얼굴은 자신이 알던 모습 그대로였고 그 옆에 서 있는 소영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은호의 마음속에 질투라는 감정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절교까지 해놓고 내가 왜 아직도 흔들리는 거야? 한편 성재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마음은 지혁이 다시 나타나면서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성재는 어느 날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은호 후배, 너 아직 지혁한테 마음 있는 거지?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내가 지켜낼 거야. 그날 밤 지혁은 혼자 작업실에 남아 있었다가 문득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던 눈빛,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슬픔. 그는 고개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혁과 소영의 협업은 순조롭게 보였지만 그만큼 은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카페를 나가려던 길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장면 하나에도 심장이 괜히 쿵 내려앉았거든요. 선배, 도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소영이 종이에 펜을 그으며 지혁에게 물었을 때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렇게 해. 현장에서는 저게 더 안정적이니까. 그 아무렇지 않은 대화조차 은호에게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지혁이 늘 자기에게만 들려주던 차분한 설명 같았으니까요. 은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절교까지 했잖아.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왜 아직도? 하지만 그런 다짐은 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쑥불쑥 지혁의 모습이 떠올라서 잠들기가 힘들었거든요. 성재는 은호의 흔들리는 마음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듯 했죠. 어느 날 그는 은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호 후배, 내가 날 보면서 지혁 생각하는 거 다 알아. 근데 괜찮아. 기다릴 거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옆에 있을 거야. 은호는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지역의 집안도 위기가 깊어졌습니다. 이상철은 여전히 가족들 몰래 고된 현장 일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몸은 점점 버티질 못했습니다. 자재를 들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은 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김다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이제 제발 그만해. 우리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살아요. 괜찮아. 그러나 이상철은 끝내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가장이 쓰러지는 날, 그게 진짜 끝이야. 난 아직 무너지면 안 돼. 그 고집스러운 말에 다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소영은 지역에게 점점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역 씨, 혹시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도 같이 일할 생각 있어요? 저 믿을 만한 파트너 찾고 있었거든요. 지역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일적으로는 손발이 잘 맞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은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은호가 창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무심코 안을 들여다본 순간 지역과 소영이 나란히 앉아 도면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무언가 집중하는 그 모습에 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괜히 발걸음을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선배한테 나는 아무 의미도 없나 보다. 폭풍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성재가 카페를 찾았을 때 지역이 소영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고 은호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역은 성재에게 짧게 인사했지만 그 말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성재야.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냐, 넌. 사람은 달라지기도 하지. 너도 알잖아. 성재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떠난 건 내 선택이었어. 근데 왜 이제 와서 우리 흔들어? 은호까지 다시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 지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입술만 굳게 다물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뒤따라 나온 성재가 그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이제 내 마음도 좀 봐줘. 나 항상 내 옆에 있었잖아. 네가 지역 때문에 울 때마다 나는 내 눈물 닦아주고 싶었어. 은호는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 나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지역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펼쳐진 설계도 위로 손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 제발 이제 그만해요. 나도 힘들고 선배도 힘들잖아요. 지역은 대답 대신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후회와 미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호가 등을 돌리며 나가려는 순간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은호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은호는 그대로 멈춰 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성재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번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다시는 지역한테 뺏기지 않겠어. 그리고 멀리 이상철의 헐떡이는 기침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의 아버지, 흔들리는 가족, 그리고 엇갈리는 청춘들의 사랑. 화려한 날들 8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은 관계와 예고된 폭풍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